이러한 상황에서 왜 웃어? 이미 왠지 나잖아. 왜 그래?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로 출마한 정후보 김영우, 부후보 김민규입니다. 저희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58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운영과 총학생회 단독 정책의 한계성을 체감했습니다. 부후보인 저 역시 제15대, 제17대 경작부 사무국장으로 연임하면서 단과대학 단독으로 정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단과대학의 연합,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없는 총학생회 체제, 이 두 가지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 선거운동본부는 과거와는 다른 그림, 즉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패러다임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 면접과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 또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참여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학점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학우분들이 직접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느낀다면 참여도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홍보의 문제로 인하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형 홍보와 SNS를 활용한 홍보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형 홍보로는 먼저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논의를 하여 학우분들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학우분들과 만들어가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참여도가 올라가게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SNS를 활용한 홍보로는 먼저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및 홍익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홍보를 하는 이벤트를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러한 행사가 있습니다의 홍보는 이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이제는 참여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형 홍보를 진행한다면 홍보 자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점이 되어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설문을 통해 학우분들의 소유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SNS 홍보와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학우분들께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공약의 주요 포인트는 이점의 제공이 아니라 학생 권리 보호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하 캠퍼스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직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방치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저희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지하 캠퍼스, 그 당시에 마스터 플랜이라고 불리는 명목으로 학교 본부는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역대 총학생회는 우리의 등록금을 언제까지 쌓아두기만 할 것이냐, 정작 우리는 그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데 라고 학교 본부에게 적립금을 사용해달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왔었습니다. 지금은 홍익대학교 총학생회가 가지고 가던 고질적인 문제인 적립금을 지하 캠퍼스에 사용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하 캠퍼스 공사가 시작되면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며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및 단과대가 진행하는 여러 행사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패러다임은 총학생회가 학우들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권리를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하 캠퍼스 학생복지공간 확보라는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산학협력단 및 다양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용되는 지하 캠퍼스를 우리가 포기하는 이점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할 만한 이유여야 하며 그 내용 안에는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복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학생들은 홍익대학교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은 앞선 총학생회에서 학교와 논의한 내용이 배경이 됩니다. 2024학년도 1학기 학교학생 대표제 협의회 논의 결과 학생들이 교수님께 직접 요청을 드려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총학생회 차원에서 단과대학 및 학과학생회와 연계하여 직접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물론 교원의 재량으로 거절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적어도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이 함께 교원에 직접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답변이 합리적이라면 학생들에게 공개 요청 또는 공개를 진행할 계획이며 불합리하다면 해당 내용을 학사지원팀께 공유하고 불합리한 이유와 함께 총학생회에서 직접 교원에 문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성적 정정 요청 또한
앞선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권리 보호입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분들께 이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현재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을 하며 학우분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대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놀랍게도 학교 본부에서는 통행로에 부식된 돌길과 침목을 개선을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저희 공약인 부실시설 소통 TF 단계적 활성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시설의 문제가 부식된 돌길과 침목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더 포괄적이고 대대적으로 부실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부실시설 소통 TF 단계적 활성화라는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도의 이야기는 따로 빠졌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해당 공약은 교내 구성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따로 뺐습니다. 현재 경비인력도 감소해서 사실 홍익대학교 내부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와우사랑 봉사대나 여러 단체들이 그 역할을 도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의 출입이 자유롭고 그에 반해 흔히 야작이라고 불리는 건도대, 미대와 같은 학우들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2023년 경찰청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전국 112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구대는 마포서 홍익지구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인들의 출입이 자유롭다,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있다라는 것은 홍익대학교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게 조도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부식된 돌길과 침묵의 문제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도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패러다임의 생각입니다. 근거라고 한다면 정책자료집에 나와 있는 기숙사 수용률이 제일 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홍익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13.3%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제1기숙사의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400명이라는 인원이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홍익대학교 실기숙사 수용률을 계산하면 13.3%가 아닌 9.9%로 10%도 안 되는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400명에 대한 주거 해결책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한 예시로 현재 고려대학교에서는 임대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홍익대학교에서 일부 채택하고 있는 연합기숙사의 확대를 통해 지방에 사는 학우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매물도 적고 지가가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학교 본부에서 제1 기숙사 재건축으로 인해 밖으로 내몰린 학우분들을 모른 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패러다임 선거운동 본부는 지가가 높고 매물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홍익대학교 주변 거리에 있는 주거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학우분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까닭이라면 먼저 2024년 국방부 공문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의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의 2,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의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몇 교수님들은 강의 자료를 해당 강의에 사용하는 PPT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수업을 듣지 못한 사람과 수업을 들은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합당한 처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 패러다임은 전자출결에 해당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전자출결로, 예비군 훈련을 갔다 온 학생은 서류 제출로 직접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출결로 인정받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우들에게 이러한 조치들은 전혀 동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대우를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러한 조치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점은 많기 때문에 해당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일단 차별성을 두려면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난 3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이 되며 일체형 책걸상 교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학생 대표자 협의회에서 일체형 책걸상 교체를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져가는 차별점은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진행되기 전 미리 학교 본부에게 일체형 책걸상 교체 예산 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학교 본부와의 논의를 당선 직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논의를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당선 직후 논의를 진행하려면 자료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에 패러다임은 실무부서인 캠퍼스 환경 개선 TF를 구성할 것입니다. 실무부서와 함께 책걸상의 가격대, 기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샘플 등을 정리하고 학우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관제팀에 가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걸상에 해당하는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공식적인 학교 본부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마포구청을 상대로 진행한 제1기숙사 건축 승인 요청 서명운동이나 총학생회 측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 학생 총회, 전체 학생 총투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그리고 확대운영위원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 본부에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학교 본부와의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학우들이 목소리가 묻히지 않게 노력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할 예정입니다.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홍익대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저희는 첫째, 단과대화 연합, 둘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없는 총학생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총학생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찾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늘 정체되어 있지 않고 더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말 그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인식의 틀을 깰 총학생회 패러다임 선거운동 본부 정후보 김영웅, 부후보 김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